빈부격차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층 빈부격차와 상층 빈부격차라고 부르는데, 하층 빈부격차는 말 그대로 진짜 가난한 분들, 그냥 정말 생활고를 겪는 분들과 중산층 사이의 격차래요. 미국이 1960년대, 70년대는 가장 심각한 빈부격차가 이 빈부격차인데요.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 근데 지금 미국의 가장 심각한 빈부격차는 어떤 격차냐면은 중산층과 엘리트의 격차고, 1% 안에 있는 사람들의 빈부격차가 10% 안에 있는 사람의 빈부격차보다 심하고, 10%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빈부격차가 20% 안보다 심하고, 근데 오히려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빈부격차는 그저 빈곤 문제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해결되고 중산층의 임금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빈민층과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중산층이 미국 생활의 중심이었고 가장 높은 어떤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자기네들의 생활 수준이 자기네들이 옛날에 약간 멸시하고 무시하던 사람들과 비슷해지고, 검쪽 이런 데 근무하는 몇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동네에 살게 되니까 자기네만 떼놓고 얘네들만 좋은 데로 간 것 같고 자기네 생활 수준은 점점 그 옆에 있던 자기네보다 못 사는 사람들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과 분노가 빈부격차에 대한 분노로 발을 탄다. 이것도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사회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좀먹는다라고 이분은 주장을 하느냐. 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대학을 나와가지고 MBA 같은 걸 받아서 아니면 PhD를 받아가지고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 일해서 수백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업 성취를 가진 친구들의 선택의 폭이 넓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관심이 있으면 은행에 가고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선생님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선생님과 예를 들어서 은행가의 임금폭이 막 2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선생님을 하고 싶어도 은행가가 될 수 있으면 선생님이라는 직업 선택 못한다는 거죠. 똑똑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에 갈 수 없는 그런 구도를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또 선생님들의 임금이 너무 낮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이상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그렇다고 엘리트 이 승자 독식 문화에서 독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냐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분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 자본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지만 인간 자본은 사람을 오히려 속박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공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공장은 내가 없어도 돌아가고 돈이 나오니까 나는 어디 가가지고 스포츠카 몰고 있고 뭐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고 있고 뭐 이래도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 유산을 어떤 형태로 주느냐. 그래서 굉장히 고강도의 트레이닝으로 주잖아요. 좋은 학교 보내주고 과외시켜주고 좋은 학교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줬기 때문에 그 자본이 유산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자산을 나 형태로 물려받았으면 옛날에 땅을 물려받았을 때는 땅을 착취해가지고 그 나온 돈으로 내가 자유롭게 살았는데 자산이 나기 때문에 내가 땅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착취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가 나한테 인적 자본이라는 걸로 나한테 축적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원금을 찾으려면 가장 내 인적 자본을 높게 가지고 쳐주는 커리어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도 얘네들은 아주 정신력이 강한 애들 아니면 대체로 뭐 자기가 별로 관심 없어도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데로 다 빠지게 되고 거기서 자기의 원하는 거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스스로를 갖다 착취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능력주의 사회의 패단을 갖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불행한 엘리트와 가난한 중산층을 만들어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원래 귀족주의를 갖다가 없애고 모든 사람이 능력에 의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을 때 원래 꿈이 그거였는지 아니라는 거죠. 능력주의 사회가 그렇다고 공평하냐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점점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지고 더 높은 스킬을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교육을 갖다 어렸을 때부터 받은 애들만 결국 그 직업에 갈 수 있게 되고 그런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교육에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태어났을 때부터 취직을 할 때까지 뭐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취직을 할 때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옛날에 트러스트 펀드로 치면은 10밀리언 달러 1000만 달러죠. 1000만 달러 그 정도의 돈을 갖다가 그냥 물려주는 거랑 거의 비슷한 돈을 갖다가 얘한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슈퍼볼드고 상층 노동계급을 재생산하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일종의 세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을 합니다. 이 책이 저는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 사람의 말에 동의해서 본 건 아니에요. 사실 여기 보면 좀 100% 동의할 수 없는 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진짜 좋은 책은 저는 이런 책이라고 생각해요. 컨벤셔널 위즈덤을 챌린지하는 책. 컨벤셔널 위즈덤 모든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걸 진짜 당연해 라고 물어보는 책도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미국이라는 사회는 누구나 이민을 와가지고 자기 능력껏 번다라는 것을 되게 좋게 생각하는 사회고 어쨌든 지금 2020년의 미국에서는 학벌이 그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능력의 중심에. 제가 하버드 갔다 오고 공부 열심히 했겠구나.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학업 성과를 낸 애들한테 일이 몰리는 것이 과연 미국한테 좋은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회 전체에 좋은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닐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는 신분사회의 장점을 오히려 파괴했을 수도 있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사라졌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또 하나는 이제 메리터크래시라는 게 사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고도가 더 있죠. 우리나라만큼이나 공부를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인증하고 나중에 좋은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높은 성취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성공을 인정받아야 되는 사회가 드물죠. 이 마코비치라는 사람이 가장 경계하는 어떤 모델이 메리터크래시의 모델이 우리나라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인으로서 읽으면서 시험을 통해서 신분을 입증하는 어떤 그런 집착이
어떤 사회 구조를 만드는지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서 또 이 책이 소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그대로 한번 전해보겠다고 했고,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마코비치의 메리토크라시 트랙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내는 책. 여러분도 뭐 영어책 읽기 좋아하시는 분들, 원서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시 마저 입으로 갈게요. 따끈따끈하게 막 뭐가 올라올 때 바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해서 좀 뒤에 한 두 차 정도를 안 읽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읽은 내용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뭐 비슷한 한국 사회에 관련된 책 추천 저한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침마다 종이신문을 읽는 습관을 기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200년 정도 후의 역사가들이 21세기의 역사책을 쓴다면 아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문들이 사료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 미디어에서 자주 언급된 단어를 중심으로 21세기는 어떤 시대였다라는 키워드를 뽑을 거라는 거죠. 중세기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종교일 거고, 르네상스 시대라든지 근대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뭐 대항해 시대, 또 무역 이런 단어들일 겁니다. 20세기 그러면은 세계 대전의 시대와 이념 갈등의 시대. 제가 생각할 때 21세기는 인류가 기후 위기와 맞서 싸웠던 시대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기후 위기라는 거는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배출한 탄소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미디어에서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change라는 단어가 너무 우리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 같고, 변하는 방향이 나쁜지 좋은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됐는지, 요즘 신문에서는 climate crisis, 기후 위기 또는 climate emergency, 기후 비상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더라는 거죠. 요즘 신문을 보면은 정치, 경제, 인문학적 방향까지도 이 기후 위기와 관련 짓지 않아서 얘기하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핫한 키워드더라고요. 뭐 일단 제가 경영학도일 때부터 읽어왔던 신문이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이기 때문에 경제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있던 이 기사만 하더라도 이제 기후 위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사예요. 독일 자동차 회사 복스바겐의 새 전략에 대한 기사인데, 앞으로 9년 동안 2,600만 대의 제로 탄소 자동차를 팔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테슬라를 앞지르는 게 목적이다.